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일단은 휴대폰의 용량이 갑자기 다 차서 영상을 두 번째 찍네요. 좀 더 잘 찍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요 부분을 좀 확대시켜 볼게요. 최근 부분을 좀 코스닥 기준으로 확대시켜 보면 아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시장이 좋다고 하면 좋은 징조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징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위에도 찔러야 되는데 위에는 일자하고 밑에 이렇게 말아 올리거든요. 물론 조금 있으면 뭔가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상당히 많은 하락이 됐었죠. 오늘 하락 원에는 중국 양회에서 약간 저기 뭐지 이제는 우리 개발이 돼 성장을 좀 덜 안 하고 성장 투자를 덜 안 하고 이런 발표가 좀 있었죠. 물론 사실 그게 정상적인 발표는 아니에요. 예상이고 그런 얘기가 돈다 이런 얘기라, 사실은 양해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그럼 결정이 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주석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제 발표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내년에 목표는 아마 얘기 안 한다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어떻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 장이 많이 하락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는 아까 일단 보니까 매매 동향을 좀 보면, 투자자별 당일 추이를 보면, 코스피를 보면, 일단은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지수가, 까만 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하락이 되고 있을 때는 개인이 사고, 그죠? 기관 외인이 팔아서 지수를 하락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됐다는 지점 하에서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이죠. 당연히 연기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외국인 기관은 이제 포지션은 매도인데 결국은 살 것도 있었다. 음.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말아 올릴 필요가 없죠. 뭐라 말아 올려요? 돈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지금 전 최악의 상황에서 보면 일단 일봉상,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일봉상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조금 올라갈게요. 이렇게 여기죠. 이제 950에서 만날 거다. 그죠? 950에서 만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결국은 이렇게 만날 거다 해서, 그게 선 어디 갔어? 950선. 요거죠. 여기에서 만날 거다. 미래의 가치로. 그죠? 이게 시간이 결국 지나가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서 만나고, 이렇게 가서 만날 거다라는 거고, 그게 일단은 다음 주 정도쯤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일단 내일 중요한, 지금이죠. 오늘 미국 시장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죠. FOMC 회의가 이제 있습니다. FOMC 회의는 3월달 FOMC 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회의는 저는 그때 사실 1월에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제 1월에는 당연히 만장일치였고, 3월에도 사실은 조금 약간 뭐가 위험 요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시장이 빨리 나왔죠. 그죠?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금리도 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상승 달력을 못 찾는 거죠. 결국은 돈이 갈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쨌든 그래서 950선을 보고 여기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때 결정하면 된다. 근데 저는 51선에 51%로 건다. 하락으로. 네. 그래서 50만 원이죠. 50% 정도 현금화 할 겁니다. 이번에는 손실 나는 거도 일부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행인 거는 오늘 고객님 타금이 조금 늘었어요. 고객님 타금이 늘었다고 해도 사실은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됐을 뿐이지, 이게 뭔가 적극적 투자자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고객님 타금은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주식의 준비금이기 때문에 어디 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은 이때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또 모르죠. 어디 갔던 돈이 다시 들어왔다고, 약간 버는 돈 갖고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일단 시장은 조용조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ing.com. 네, 죄송합니다. 원래는 아까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다시 꺼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일단 빅스 지수부터 볼까요? 위험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이거는 아까 찍을 때는 2.5, 25였는데 26으로 다시 올라갔네요. 예, 어쨌든 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여기까지 안 간 게 어디냐. 예, 이렇게 여기까지 안 간 게 어디냐라고 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살짝 모습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는 건데 말하자마자 빨간불 됐네요. 그럼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에 있는 장이다.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런 얘기고. 자, 일단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미국장도 볼까요? 아까는 안 올랐었는데. 나스닥은 또 연일 하락이 가고 있죠. 야, 일단 나스닥은 하락 추세를 그린다고 봐요. 예, 일단 요 전저점을 하락했고요. 예, 그 얘기는 나스닥은 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는 일단은 누가 가나요? 예, 국채금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오늘 파월이 막 발언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시장이 바라보는 건 일단 하락이에요. 이렇게. 박스가 아닙니다. 박스면 저도 좋죠. 박스가 아니에요. 박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얘기는 하락으로 갈 거다. 아, 여러분들 믿기 싫어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으로 가야 돼요. 예, 오늘 모르죠. FOMC가 발표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자, 시작부터 좋지 않고 다우존스는 아주 흐름이 견조하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보면 밑에도 살짝 그죠? 예, 요 흐름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좋은 핑계가 바로 이제 외환도 있을 거고 그죠? 외환도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있고 아직까지는 외환이 안정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게 뭐냐면 우리 여기일 때도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여기일 때도 많이 샀고요. 예, 다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떠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50원 구간까지는 안전한 구간이에요. 채권도 볼까요? 미국 채권. 미국 채권이 네. 그죠? 미국 채권이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에서 전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계속 박스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오늘 사실 파월이 어떻게 발언해 주냐에 따라 다르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려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FOMC 회의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이제 그다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하죠. 거기서 나오는데 회의록에서 누가 누구 어떤 발언을 했고 위헌 발언은 누가 했고 이제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무서운 발언 비둘기적 발언 운하적인 발언을 누가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달에. 근데 결국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브리핑도 하고 하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도 하니까 거기서 일부 좀 힌트가 나오겠죠. 근데 FOMC 회의는 일단 중요한 회의니까 비공개로 하고 그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그러고 중국 양해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그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질 예정인데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실 요 지점에 여기서 만날 수도 있다. 예,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끝에서 만나면 진짜 한 20여 일간은 여러분 더 힘들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힘든 건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진을 빼면 좀 개인 투자자가 다 도망가요. 저도 지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예, 지치죠. 왜냐면 시장에 돈은 많은 건 뻔하고 악재도 호재도 없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빠진다는 건 맞지만 유동성 장세에 빠지는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 장세가 빠지고 나면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한번 갈 거거든요. 왜냐면 기대감에 한번 식으로 실적으로 한번 갈 거니까.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거죠. 예, 그거는 시장이 결정을 해줄 건데 너무 많이 지치게 하면 그조차도 빠진다. 또 지치면 빠지는 거예요. 시장은. 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외인이 기관이 또 담았는데 그런 기관이 뭘 담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증시 동향을 보면 네, 뭐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렇고요. 아, 해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윤석열 관련해서 게뭐다 윤석열이죠. 예. 다 윤석열. 포스코 MT 빼고 예, 다 윤석열 관련주로 음, 갔고 니켈 인버스가 이렇게 갔나요? 니켈 값이 엄청 떨어졌나요? 니켈 값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네, 그건 한번 보도록 하고 니켈이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대신 월봉상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니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일봉상 떨어졌고 월봉상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3월이라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예, 니켈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보여지죠. 하이니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어디서 올라갈지 요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고 기관이 다 팔았고 예, 팔고 있고 외국인은 뭐 거래 안 하고 있는데 뭐 니켈이 좀 특이하네요. 예, 하이니켈 시장에서 이렇게 니켈을 많이 팔 건 없고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거는 요쯤일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은 하이니켈 시장이죠. 자, 뭐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눈에 들어서 봤고 외국인이 뭘 샀나 일단 포스코 인버스 잠깐 볼게요. 인버스는 지금 그냥 횡보 구간이에요. 상승의 추세를 뭐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인버스 정말 하락할 거다고 생각했으면 얘도 샀겠죠. 때려잡아 샀겠지. 이거는 쇼커버예요. 쇼커버. 물타기 물량입니다. 예, 이렇게 위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바꾸셔도 돼요. 그게 제 생각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952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전혀 할 게 아니다. 자, 뭐 일단은 코스닥을 볼게요. 외국인이 포스코엠텍은 뭐 수소 뭐 관련해서 그렇고 뭐 셀트리온은 그렇고 그다음에 간편결제 CJENM 중국 엔터주 그다음에 그렇게 가고 있고 안철수 안내비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YG 엔터 미토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게 있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언택주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뭐 미디어 관련주 일신바이오가 근데 사실 얘가 그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이렇게 산다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처절하게 이거 사시는 분들은 진짜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과학하고 그 백신 배달 관련된 주인데 백신 배달 잘 되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데 뭐 이슈 있을 것 같지 않다. EGDC는 진단키트인데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상증자 이슈 관련해서 한 건데 외국인이 또 산 거 보니까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지니뮤직도 메타버스 그런 거고 파세코가 요즘에 그거죠. 여러분들 이게 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죠? 파츠랑 같이 하츠랑 같이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왜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 관련해서는 안 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젠가 가겠죠 뭐. 세운 메디칼도 한번 시세주고 이 주사기 관련주입니다.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마지막에 잘 빠져나오시면 되기 바래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사실 이것도 계속 잘 가고 있죠. 일자리 관련 창출 주고 창투사 에이프로바이오 에이프로바이오 보세요. 와 난리 안돼 난리 이걸 누가 삽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스닥 상장 관련된 건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운시큐어 요즘에 보안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사실 모든 테마는 연결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비트코인 간 다음에 보안주 반드시 가거든요. 예, 비트코인 다음에 보안주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안주 관련해서 뭐 지금 시세를 나오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갖고 계신 분들만 참고하시고
첨보도 너무 아쉽죠. 지금 나노신소들에서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은데 그 납득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관의 순매도예요. 비나텍 뭐 저기 나노신소재 기관의 순매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은 기업이든 실적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매도. 자, 비옥수도 사실은 뭐 의료 기술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사실 매집을 했었고, 여기도 매집을 했었고, 한번 시세 먹고 나왔는데 다시 매집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조정폭에서 뭔가 일부 뭔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알코올도 뭔가 계속 지금 메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한국알코올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박스 장세인데, 이 박스 이렇게 장세인데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요 박스에서 잘 담아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 왜 매집을 하겠냐는 거죠. 그죠? 이 정도만 볼게요. 별로 뭐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오늘 뭐 대표적인 건 그거죠. 예, 여러분들 그 윤석열 관련주 하고 그 다음에 언택도 계속 테스가 있네요. 테스는 반도체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관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죠. 예, 더 눌림목에서 한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뉴, 이런 미디어 이것도 사실 메타버스랑 다 상관이 없고 녹십자 랩셀이 이게 이것도 원래는 진단 키트도 연결 있고 모두 연결 있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뭐 다른 신약 이게 무슨 신약 하나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제약 바이오에 좀 약해요. 자, GS홈 쇼핑 이런 것도 사실 연대까지 소외받고 있던 종목인데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거죠, 뭐 이제. 그다음에 뭐 다 이런 엔터주 엔터주를 많이 담았네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도 담고 펜앤터테인먼트도 담고 이지옥 스튜디오 다 이거 중국에 관련된 엔터주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터주 기준으로 뭔가 갈 것 같다라는 거고. 음, 엔터주를 많이 담았네요. 기관은 CS 베어링이 오늘 좀 안 좋았죠. 예,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정도만 볼까요? 이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오늘 보시죠. 자, 위닉스도 계속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저도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를 좀 좋아하는데 왜 안 갈까요? 어쨌든 클래시스도 성형 관련주인데 초종이 많이 받았어요. 얘도 사실 살만한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CMS에도 뭐 갔다가 뭐 무중 이슈였나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언젠간 또 가겠죠? 음, 이 정도로 볼게요. 요즘에 사실 무중이 약간 유행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무중이 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다려라. 시장을 관망해라.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말 있어요.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추세가 붙기 시작하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다 올라가요. 예, 그거는 종목이 좋든 싫든 일단 올라가니까 그 기준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좀 기다리지 뭐. 좀 내려가면 내려간 거 좀 기다리면 되지. 언젠가 좋은 종목들은 갈 거니까. 기관이 다게 언젠가 1년 내내 팔겠어? 1년 내내 팔면 수익률이 제로인데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3월 되면은 얘네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 일단 실적은 엄청 좋겠죠. 왜냐면 작년에 샀던 것들을 올해 팔았으니까 작년에 산 기준을 올해 팔은 실적만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건데 이제는 2분기 실적이 문제죠. 왜냐하면 사야 되니까 이제 물량은 무작정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던 것들을 계속 단타만 해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 사이클로 사야 될 때가 왔다. 지금은 기관으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쯤이에요. 거의 겨울이 다 왔어. 이제 봄이 오기쯤 시작하면 얘네들도 사야 돼. 그래서 그 산 기준으로 일단 하반기에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실적 발표들을 개인 실적 발표도 하잖아요. 내가 분기별 뭐 월별로는 안 하지만 분기별로 얼마를 팔았어 이런 거나 반기별로 얼마나 수익을 냈어 얼마나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관도 똑같아요. 자기네들도 자기가 어떤 펀드나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실적을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
1분기까지는 작년에 하반기에 샀던 것들이 좋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많게는 뭐 10% 이상, 적게는 10% 이하로 냈을 거 아니에요. 냈을 건데 이제는 2분기에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단타 물량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1분기 안 샀으니까. 안 샀잖아요. 3월까지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단타 물량밖에 없어서 그들은 물량을 가지고 뭔가 주식을 띄우고 올라가 있어야 미리 밑에서 샀던 것들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건데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도 무조건 안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간 사게 돼 있다 이들은. 그게 내 생각에는 2분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는 좀 조심하니까 2분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장이 안 좋겠죠.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이라. 오늘 FOMC 회의도 있고 어쨌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일도 어쨌든 조심해서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소중하니까요. 여기서 3월 한 말까지만 잘 보고 그다음에 실적 잘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도 있고 뭐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발표들도 있으니까 그때 그죠? 뭐 여러분들 무중 이슈 있으니까 요즘 무중 뭐 너무 따라다니지 마시고 있는 종목에서 무중된다 그러면 잘 먹고 나오시면 되고 따라다니면서 매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줍줍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